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아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투수 토마스 파누니에 대한 타구단 스카우팅 리포트를 살펴보고요. 해프닝으로 끝난 전 LG 출신의 외국인 타자죠. 로베르토 라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구독자 중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나성범 선수의 친필 사인공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아의 파누니 선수 영입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제 영상에서 기아의 페논 선수, 이젠 파누니 선수라 불러야겠죠. 파누니 선수의 영입 발표가 임박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 28일 오후 기아가 공식 영입을 발표합니다. 지금 제 옆에 보시는 게 기아 구단의 보도자료인데요. 매번 그래왔던 것처럼 보도자료 내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연봉 30만 달러, 이 종류는 별도라고 했습니다. 앞서 몇 차례 외국인 선수 연봉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신입 외국인 선수의 연봉 최대 상한선은 100만 달러입니다. 시즌 중에 들어오는 선수는 리그가 종료되는 11월까지, 그러니까 5달 동안 매달 10만 달러씩 계산해서 7, 8, 9, 10, 11 최대 50만 달러 내에서 지금은 영입해야 합니다. 파누니 선수의 공개된 연봉이 30만 달러니까 이 종류는 20만 달러 이내라는 소리인데요. 현재 외국인 선수 시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소 파누니 선수에게 최소 10만 달러 이상의 이 종류가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구단은 파누니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2시즌, 마이너리그에서 9시즌을 뛰었다고 소개했고요. 파누니 선수는 오랜 보스턴 산하 트리플 A 구단이죠. 워체스터 레드삭스에서 14경기에 등판해서 5승 3패 평균 자책점 4.57을 남겼습니다. 자, 기아 구단은 파누니 선수의 경력은 대부분을 선발 투수로 활약할 정도로 이닝 소화력이 뛰어나고 제구력이 안정됐다는 평가다. 상대 타자와의 승부에서 타이밍을 뺏는 투구와 경기 운영 능력 역시 수준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김종국 기아 감독 역시 파누니 선수에 대한 현장 평가가 있었는데 그쪽 스카이돔에서 키움과의 경기를 앞두고 삼성의 오승환처럼 몸을 비틀어 던지는 스타일이다. 제구가 안정되고 경기 운영 능력이 좋다. 견제나 퀸 모션도 좋은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사에 나온 내용들이고요. 이제 머니볼이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 한번 만나보시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보도자료에는 칭찬만 있습니다. 당연하죠. 거액을 들여 영입한 선수인데 당연히 좋은 이야기만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외국인 선수가 오면 타구단 스카우팅 리포트를 받아서 제가 공개를 했는데, 사실 우리 리그에 오는 선수들은 대부분 여러 구단들이 함께 탐을 내고 영입 리스트에 올려두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타구단 리포트가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어렵게 파누니 선수의 영입 발표 이후 파누니 선수를 영입 리스트에 올려뒀던 몇몇 구단들의 리포트를 입수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세계 구단 스카우트들에게 스카우팅 리포트를 부탁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구위와 제구, 변화구 그리고 경기력에 대한 리포트를 종합적으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구위입니다. 구속 대비 종속이 좋은 직구를 구사하나 일정 투구 이상 투구 시 구위가 하락하는 모습이 있다. 제구입니다. 플레이트 좌우 상하를 모두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뛰어난 제구력을 보유했다. 그리고 변화구. 직과 회전과 궤도가 흡사한 커브와 체인지업을 구사하기에 구종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경기력입니다. 빠른 템포와 공격적인 투구를 하며 대부분의 상황에서 침착하게 헤쳐나가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구단 외국인 스카우터의 개별 스카우팅 리포트입니다. 먼저 A구단입니다. 빠른 구속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공을 던지는 요령을 가지고 있다. 방향성이 좋아 힘 손실이 적어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뛰어난 제구와 좌우 타자 결정구로 활용할 수 있는 변화구를 보유했다. 직구와 변화구 모두 상하 좌우 원하는 곳에 던질 수 있는 커맨드가 가능한 제구력을 가지고 있어 본인의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만 타자를 압도할 만한 구위가 부족하며 빠르지 않은 구속으로 인해 장타 허용 확률을 높기에 빅 이닝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B구단 스카우트의 평가입니다. 구속 대비 종속이 좋아 헛스윙을 많이 유도한다. 다만 6K 9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경기 후반 비기닝을 허용하기도 한다. 커브 제구가 뛰어나다. 초구의 카운트형 커브를 쉽게 스트라이크 존에 넣는다. 여기에 우타자의 체인지업, 좌타자의 스플리터를 결정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구단 스카우트의 리포트인데요. 좀 비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속과 구위가 약하다. 피안타를 많이 허용한다. 하지만 제구가 빼어나고 커브가 상당히 인상적이다. 안정감과 이닝 소화 능력이 있다. KBO 리그에선 왼손 투수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 자완이라는 이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찰했던 선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전체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고 구속이 아쉽지만 제구가 좋고 변화구, 특히 커브가 인상적이라는 칭찬이 많았습니다. 다만 구속과 구위는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기 후반 체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이 약점으로도 꼽혔습니다. 사실 기아는 1순위로 염두에 뒀던 선수들이 저번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영입 직전까지 갔다가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러브콜로 변심, 그리고 계약이 계속 이렇게 무산이 됐는데 그래서 영입이 늦어졌고요. 파노니 선수는 KBO 리그에 올 수 있는 현재 시장에 있는 투수들 중에서 나름 괜찮은 선택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기아 구단은 파노니 선수가 바로 KBO 리그에서 와서 뛸 수 있게 각종 제반 사항 정리를 모두 완료한 상황입니다. 파노니 선수는 빠르면 6월 30일 입국해서 7월 7일 첫 등판을 가질 예정입니다. 파노니 선수에 대한 리포팅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장전석 단장은 이번 주 월요일 다른 구단 단장들과 함께 미국 시찰 프로그램 참가차 미국으로 지금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로니 선수를 먼저 교체한 장단장은 미국을 다녀온 뒤 7월 10일 이후 다시 미국으로 향해 약 3주간 머물면서 외국인 투수와 내년 시즌 활약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 리스트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6월 28일 오전을 뜨겁게 달궜던 전 LG 출신의 타자죠. 로베르토 라모스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우스터 텔레그램 가제트의 조 맥도널드 기자의 SNS에 뜨거운 관심이 쏠렸습니다. 우스터 우삭스에서 뛰고 있는 로베르토 라모스가 팀을 떠나게 됐다. 그는 KBO 리그 팀과 계약할 것으로 보인다. He'll likely sign in Korea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 맥도널드 기자는 구체적인 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자,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웬 뜬금포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곧바로 확인해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내용은 모두 아시다시피 외국인 교체가 시급한 롯데, SSG, 키움이 모두 우리 팀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저 역시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한 구단 단장은 자가 발동 아닌가라며 황당한 이런 답변을 했고요. 다른 구단 단장도 카톡을 통해서 올해 성적을 한번 보세요 라는 짧은 답변이 왔습니다. 자, 라모스 선수 지금 현재 트리플 A 성적이 처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물론 이들 세 구단이 연막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사화된 우리 구단 이 세 개 구단의 입장이 아닌 라모스 선수의 입장도 에이전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기사화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라모스 선수의 에이전시도 아주 난감했다고 합니다. 사실무근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SSG 이야기를 좀 덧붙이면요. SSG는 현재 미국에 나가 있는 스카우트 팀 관계자가 미국 전역을 돌며 외국인 선수 찾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는 오케이를 하는데 구단이 내주지 않고 시장이 풀린 선수들은 이렇게 또 SSG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최근엔 조금씩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는 눈치인데요. 하루빨리 외국인 선수 영입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는 게 유성규 단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내기 전 질문 한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한 팬분께서 SSG가 가을 야구가 사실상 힘든 구단과 외국인 타자를 트레이드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외국인 트레이드인데요. 외국인 선수 트레이드는 교체 횟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외국인 카드를 모두 교체한 한화의 경우에는 트레이드를 못하게 됐습니다. 물론 다른 구단들도 외국인 교체의 경우 상위권 신인 지명픽 그리고 1.5군급 이런 쓸만한 선수를 요구하는데 평균적으로요. 외국인 선수는 해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라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게 각 구단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머니볼의 강점, 기사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다른 영상 컨텐츠에서 볼 수 없는 비하인드 이야기를 계속 추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부탁드리고요. 신규 구독자 이벤트는 앞으로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